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놓고도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이요,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자업자득이다,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회동설 의혹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요, 사법부의 정치 개입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조희대 소위 회동설이라고 하는 그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예, 이번 의혹을 이제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게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인데, 당시에 이제 근거를 제시했던 녹취가 AI로 제작한 제작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신 것처럼 박수현 대변인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 본질이 아니라 이게 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데는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치가 강하게 주장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종의 재판 사전 모의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상당히 그러니까 역전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걸 상황을 방치했을 경우 자칫 사법개혁이라는 그러니까 그 본가지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늦은 정치적 자각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박수현 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5월 1일 날 나왔던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재판이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이 중요한 이 정치 과정인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법개혁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다시 재하기 위한 이런 어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치 개입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조금 이례적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그때 당시에 이 대법원에서 12분의 대법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10분의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얘기했고, 2분의 대법관들이 반대했습니다. 무죄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훈구 대법관이고 오경미 대법관인데, 그분들은 이 공직선거법이 파기환송되면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적정한 선에서 정책 표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상당히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정치 개입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건데, 저는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hun구 대법관하고 이 오경미 대법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마치 정치 재판하듯이 했다, 부당하게 처리했다, 혹은 그 수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 한꺼번에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서 정치 개입을 얘기하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hun구 대법관 또는 오경미 재판관에 대한 사전 청문회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5월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당시 재판의 어떤 빠른 흐름이 꼭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한편 이런 여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전방위로 압박 중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에는요,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계획되고 또 준비된 정치 공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 유포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후에 그것을 발판으로 전체주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치 공작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기자간담회가 예정에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민주당이 거듭 반박을 하면서 좀 워딩도 점점 거칠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들을까요? 예, 아까 뭐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토요일 날 정당 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인 이런 정치적 일정을 잘 잡지 않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다음 날 신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마 정치적 의미를 나름대로 아마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제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전 모의술과 관련해서 상당히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면서 여론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건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찬스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뭐 국민의힘도 지금 여론의 그 국민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 권성동 의원이 일단 지금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물론 뭐 앞으로 이 최종적 유죄 여부는 끝까지 가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당의 지금 중진 의원이 지금 구속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결국은 지금 자신들의 당원 명부가 지금 이렇게 압수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곤혹감을 아마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일종의 역전의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자간담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배제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내일 6년 만에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서 열리는 것인데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는 것이 당내에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처럼 결단을 해서 내일 장애 집회에 모든 당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 정치적 행위들이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치 공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느냐. 내일 당장 전부 다 대구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집회의 동료 성격의 간담회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국민의힘의 좋지 않은 여론의 돌파구를 향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셨고요. 안 그래도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일 이제 대구에서 그 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보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 옴짝달싹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나면 사실 이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기한 것처럼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이 될 수도 있고 국회 문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특검에 가서 또는 그 제보자와 함께 공수처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고발 조치라든가 어떤 수사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타이밍이 완전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정치적 대방결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건 맞거든요. 다만 그냥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어쨌든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번에 어떤 대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또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어쨌든 검찰청이 해체되고 또 사법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뭐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독재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의 어떤 뭐 독재에 대한 투쟁이라고나 할까 그런 대장정을 할 수 있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수도권에서보다는 일단 대구에서 나름대로 최대 규모의 어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모아서
한번 정권 차원에서 한번 정권에 대해서 한번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그 어떤 시선에는 어떤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장애 집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내란 정당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또 벗어나느냐,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단절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 장애 집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정치적 탄력을 받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중요한 가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내일의 장애 집회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을 수 있는 계기는 좀 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6년 만에 지금 대규모 장애 투쟁을 네.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6년 동안 그러면 국민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가면 장애 집회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거보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6년 전의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장애 집회가 한교안 대표 체제 시절이었는데 그때 사실 이 그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한 강경한 투쟁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참패를 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일종의 뭐랄까 당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장애에 뛰쳐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번 이 나름대로 이 장애 집회가 의미를 갖는다고 국민의힘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자칫 이것이 민심과 이 당심의 거리를 더 넓히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기국회 중입니다. 정기국회라는 시간 자체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는 투쟁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지금 국민의힘의 대의어 강경 투쟁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던 강경한 지지층들의 지지 요구에만 편성한 결과라고 한다면 과연 민심과 얼마만큼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내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정기 국회 중에 연다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정기국회 중이긴 하지만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추석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회동설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제기는 됐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허위에 가깝고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의원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추석 민심에 적어도 이재명 정권의 어떤 나름대로 국정 실정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아마 이번 장애 집회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국민 여론 조금 환기되는 효과는 있거든요. 국민 여론에 대해서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100일 정도 지나고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중도 민심을 지금 계속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제 투쟁의 대열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중도 민심도 나름대로 조금 회복되는 그런 효과도 조금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기국회이긴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앞으로 뭐 국정감사라든가 뭐 예산국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계속적으로 뭐 공략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번 장애 집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어쨌든 뭐 이 국민의힘 나름대로 아마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그런 효과와 특히 아마 당내에서도 보면 여전히 친윤계다 친한계다 나름대로 내부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의 어떤 포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장애 집회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가 점점 더 파장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 소추안까지 이미 준비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탄핵 언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탄핵이 사실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권 내에서의 비판은 물론 자업자득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 재판은 정말 이례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콕 집어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과연 이 탄핵이 진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탄핵이 인용되려고 하면 진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그러니까 이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나름대로 비판하듯이 지난번 상고심 재판 자체가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완전하게 위반했다고 지금 단정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금 뭐 정부나 여당 더 나아가서는 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여권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이없는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결정적인 구조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구조를 개선하는 예를 들면 대법관이 지금 14명인데 그런 식으로 가니까 소수 엘리트들만 이렇게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대법관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구성 인원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 추천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식의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 한 명을 찍어서 이렇게 속아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탄핵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뭐 저희들 대법원장에서는 회동설 관련해서 형사 입건이 되면요, 저는 국회에서 탄핵 요건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대법원장이 형사 입건이 되려면 적어도 그 의혹을 제기한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와 함께 공수처나 특검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특검이나 공수처에서 적어도 저희들 대법원장에 대한 회동설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아마 형사 입건을 하게 되면 아마 탄핵 요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는 서영교 의원이 나름대로 지금 그 제보자와 함께 빨리 저는 특검이나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보수 정권의 민정 쪽에 있었던 인사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 다른 현역 의원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제보라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비상계엄 이후에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재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법적인 농단이라든가 재판 거래라든가 국기 물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제 큰 정치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서영교 의원이 앞으로 공수처나 특검에 가서 어떤 조사를 받을 건가 그리고 제보자를 보호할 게 아니라 그 제보자한테 특검이나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을 건가에 따라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조금 뭐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가 좀 달라진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가 볼 때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가능성은 또 하나는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 있는데 아마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하지 그것을 그대로 아마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법률에 쓰인 대로 임명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내란 전담 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다면 그때 다시 탄핵의 빌미를 삼아서 탄핵을 시도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여부는 서영교 의원이 지금 특검에 가서 또는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고 제보자를 밝히고 또 해독설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특검의 당원 명부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발견된 통일교 교인의 숫자가 뭐 국민이 몇 명이고 국민의힘 당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이제 통일교 교인이 몇 명이고 이렇게 좀 통계적인 숫자를 활용해서 문제가 없다. 특검의 의심이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당원이 한 500만 명 되는데 통일교도가 한 120만 정도 되면 그중에 한 10%가 되는 10만 명 정도면 저는 아마 그 통일교 명단을 갖고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도 한 700만 정도 당원이 되는데 한 10만 명 정도는 통일교원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통일교도가 어쨌든 뭐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정당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는 송원석 의원이 얘기했다고 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전당대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통일교로부터 조직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통일교와 어떤 유착 관계나 아니면 어떤 뭐 당원 가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데 이런 부분인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도 피해자거든요. 국민의힘도 권성동 의원이 그런 통일교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피해자면 당연히 특검에서
어떤 통일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이미 제출이라는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아마 협조를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통일교에 포획돼 있다든가 또는 국민의힘이 뭐 범죄를 방탄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고 이런 부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번에 어떤 특검의 발표도 상당히 놀라고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마 특검은 특검대로 아마 이걸 수사를 하겠지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대로 나름대로 이제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도들이 왜 네. 무슨 이유로 해서 아마 이 국민의힘이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전당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들은 확실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아마 통일교 어떤 당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징계 조치를 할 건지 어떻게 제명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아마 국민의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예, 뭐 이것이 뭐 상당히 그런 논리로 지금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지금 국민의힘이 피해자라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번 뭐 그러니까 특검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잘못된 일종의 그러니까 이 당내 의사 결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대거 입당을 특정 시기에 만약에 한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요. 이건 오히려 특검에게 고마워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자신들이 잘못된 이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를 특정 이 종교 재단이 그렇게 그런 목적과 의지를 갖고 개입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을 밝혀준 특검에 고마워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서 뭐 지금 뭐 전체 국민이 5천만이고 그리고 당원이 500만이니까 그래서 통일교 전체 명단 120만 명 중에 한 11만이나 12만 나오니까 그 비율로 10%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통칭 이야기하는 500만 중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부터 누적되었던 당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라든지 탈당자까지 다 그런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저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절반도 아마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상당수가 허수라고 한다면 그 10%의 논리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특정한 종교재단이 그러니까 이 신도들의 이 정치적인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자신 교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당을 시키고 그것이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다는 식으로 파헤치고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부의 책임자들에게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리는 그것이 저는 정당한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번 차제에 이것이 잘못된 실체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이번 계기에 일종의 특정 종교재단에 의해서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시정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지금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